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네. 통상적으로 맞는데 말하기 어려울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러니까 좀 곤혹스러운 거죠, 지금? 답변하시기가. 네. 오늘 특검법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특검 가동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예상. 그러니까 오늘 특검법이 처리됐다고 전제를 하면 특검이 가동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죠? 제가 민주당에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그러니까요. 예. 다뤘던 사람인데요.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라는 게 오늘 당장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구성도 해야 되고. 김도읍 간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번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논의를 시작해서 12월 초쯤에 발효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동까지는 한 달 걸리는군요. 빨라도. 그렇게 네. 통상 걸립니다. 자, 장관님이 특검 가동에는 빨라도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통상 특검이 검찰 수사 뒤에 와 있었죠, 항상. 대개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가동하는 거죠. 네. 그런데 통상 야당이 특검을 많이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당이 특검을 주장을 하네요. LH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네, 검찰이 무서워서 그럴 거 아닐까요? 검찰이 무서워서 또는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검찰이 신뢰할 수 없어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불신임 아닙니까? 여당이 말입니까? 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에 앞서서 여당 의원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특검부터 하자라고 한 거 저는 못 봤거든요. 여당이 어떻습니까? 특검법의 전문가시니까. 그마마침 이 LH 투기 의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에 과거 12차례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적 성과를 낸 경우도 공분이 있고, 있었으니까 신속한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의 그런 촉구 차원에서 특검 얘기가 나온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가량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속한 수사는 안 되겠네요. 특검부터 가면. 그래서 어제 고검장 회의에서도 고검장들이 검찰에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죠. 네, 그런데 안 받으셨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제 고검장들 건의는 작년에 우리가 수사권 개혁을 할 때 건의를 마지막 받아들였으면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 네, 좀 제가 드려도 질의가 되겠습니까? 밀려 있어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 협력하에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라는 고검장들의 의견이고, 네. 저도 일정 부분은 적어도 많은 제약과 많은 한계를 갖고, 그러나 수사권 개혁의 큰 틀 안에서 검경 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생각은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것은 즉각적인 수사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장관님께 좀 확인할 게 제가 드린 있는데요. 말씀하고 어떻게 검사장급 인사 발표일이 2월 7일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2월 7일. 네. 제가 확인한 것을 종합하면요. 2월 8일 월요일에 장관님과 민정수석이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이 약속을 해놓고 하루 전에 인사를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님하고 민정수석 간의 조율이 마친 것으로 오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관은 민정수석과 대통령을 모두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맞지요?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소상의 설명을 소상이 드렸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2월 8일 날 약속 돼 있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해 주셔야죠. 확인해 맞다, 드릴 아니다. 수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네, 통상적으로 맞는데 말하기 어려울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자, 2월 25일 날 이 자리에서 장관님한테 최근 5년간 검찰 인사 발표일과 대통령 결재일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요.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지나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굉장히 황당한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네. 검사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대통령 경일제의를 공개하는 것이 검사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까? 인사의 소상한 과정과 내용들을 다 밝힐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사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투명해야 모두가 납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당하신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제일을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장관님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 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문제는요. 장관님의 이런 답변 태도라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결재일을 공개한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사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답변서를 낼 때는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의 왜 취지를 말씀의 이해 취지를. 못하시죠? 제가 어렵게 말하는 이 사람이 아닌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곤혹스러운 거죠, 지금? 답변하시기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 사태 본질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월권 의혹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예전부터 그래왔다라는 이상한 해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도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의혹이 의혹으로 남아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렇죠? 제 머릿속에 제 심장 속에 우리 대통령님을 패싱한다는 것은 개념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저는 뭐 현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